자, 새해를 축하하러 갈 거예요. 짐을 싸세요. 우린 중국으로 갑니다. 1월 1일은 벌써 오래전에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하지만 음력 설날은 1월 1일이 아니잖아요. 음력 달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같은 날도 아니죠. 하지만 보통 1월 말이나 2월입니다. 중국에서 한 해의 첫날은 새로운 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해 축하 행사는 보통 15일 동안 보름달이 뜰 때까지 계속됩니다. 올해 음력설은 2월 10일이었어요. 적어도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음력설을 셉니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에서 공휴일이에요.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 개념은 같아요. 음력으로 새해를 축하하는 거죠. 아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축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골드러시 동안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었어요. 이제 미국 전역의 많은 도시에서 거대한 설날 기념 불꽃놀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 가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현재 교통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춘절 연휴 시작 약 15일 전에서 25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기차, 버스 혹은 걸어서 어딘가로 여행합니다.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전통이니까요. 이건 매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류의 이동입니다. 지난해 춘절 연휴 40일 동안 총 30억 건의 여행이 이루어졌어요. 중국 음력설은 춘절이라고 불립니다. 겨울의 끝을 의미하고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2월인데 봄이라고요? 실수가 아니에요. 음력 달력에는 24개의 절기가 있고 각각 약 15일 동안 지속됩니다. 보통 음력설은 2월 초가 되는데 봄의 시작을 의미하는 입춘이 이쯤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 경칩, 그리고 춘분이 찾아옵니다. 중국 전통 달력은 음력이나 일반 양력 달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연도는 60년 주기로 계산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은 1984년에 시작되었어요. 또한 이 달력은 훨씬 앞서가는데 연도를 훨씬 더 일찍 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4719년이에요. 또한 매년 12마리의 동물로 구성된 띠가 있어요. 12가지 띠의 순환은 쥐로 시작해서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뒤따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은 쥐의 해였고 2021년은 소의 해입니다. 태어난 해의 동물이 여러분의 띠가 되는 거죠. 자신의 띠 동물은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운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빨간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띠 해에는 빨간 옷을 입거나 더 흔한 경우로는 빨간 지갑을 장만하거나 가방 같은 소지품에 빨간색 리본을 묶습니다. 빨간색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드디어 우리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꾸며져 있어요. 도시의 거리에는 붉은 등불이 켜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고 있고 집은 춘절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빨간 장식은 명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축하에 이런 장식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중국 문화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국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빨간색은 행운과 기쁨을 의미하며 다음 해의 좋은 운을 상징합니다. 네,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새 옷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해 전에 집을 청소하고 머리를 새로 깎고 최선을 다해 일상을 정리합니다. 기념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 만찬입니다.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모두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죠. 지난 한 해를 기념하는 큰 잔치가 열리는데 보통 음식을 많이 차립니다. 전통적인 만찬에서 중요한 음식은 통째로 요리한 생선인데 이것은 새해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흔한 음식은 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설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하면 떡을 빼놓을 수가 없죠. 또한 만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중국 만두는 돈으로 사용되었던 고대 중국 은괴의 모양을 모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두는 부를 상징합니다. 저녁 식사의 규칙은 맛있는 만두로 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긴 연휴를 보내려면 말이죠. 춘절은 1년 중 가장 긴 공휴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일에서 12일간의 휴일을 즐기고 학생들은 때때로 한 달 내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주 식사가 끝나면 몇몇 가족들은 함께 앉아서 설맞이 쇼를 시청합니다. 다양한 공연이 있는 TV 프로그램이죠. 음악, 춤, 코미디, 드라마 등 모두 다 있어요.
이 설맞이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 넘거든요. 어린 가족 구성원들은 조부모님, 삼촌 그리고 다른 집안 어른들에게서 돈이 든 빨간 봉투를 받습니다. 상사는 직원들에게 주고 심지어 학생들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요. 불꽃놀이는 2000년도 더 전에 우연히 중국에서 발명되었는데 누군가 의도치 않게 대나무를 불 속에 던져 넣은 데서 시작됐어요. 1000년이 지난 후 불꽃놀이는 영생을 위한 묘약을 찾으려던 연금술사에 의해 재발명되었습니다. 황, 숫, 질산칼륨을 혼합하여 가열했더니 펑! 대나무 조각으로 포장된 최초의 북죽이 만들어졌어요. 북죽은 전통적으로 악력을 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폭죽 생산국입니다. 만약 불꽃놀이 구경하기를 좋아한다면 주변에 설날 불꽃놀이를 하는 큰 도시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주 멋질 거예요. 전통에 따르면 1년 중 전날은 모든 것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에요. 새해가 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살 더 먹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언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있어요. 만 나이는 0세부터 시작하는 나이예요. 하지만 세는 나이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살로 여겨지죠. 우리가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처럼요. 올해 2월 11일에 태어난 아이는 며칠만 있으면 세는 나이로 2살이 됩니다. 쌀은 중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새해 세 번째 날은 예외예요. 쌀의 생일이거든요. 그날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쌀도 먹지 않습니다. 보통 국수나 만두를 대신 먹어요. 며칠 후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음력으로 새해 10번째 날은 돌축제라고 불립니다. 그날 사람들은 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석기가 중요했는데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매일 석기가 사용됐습니다. 이 축제의 마지막 15번째 날은 등불축제라고 불립니다. 역사가들은 최초의 등불이 약 2000년 전에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등불은 중국의 축하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새해 마지막 날 사람들은 밤에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등불은 새해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옛 모습을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등불에 수수께끼를 적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수수께끼를 풉니다. 대중 축하 행사의 큰 부분은 용춤입니다. 용의 긴 모형 안에 숨어있는 여러 명의 댄서들에 의해 펼쳐지죠. 또한 근처에는 여러 명의 전통 북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용은 때로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때로는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은 댄서들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안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만일 꼬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좀 더 용을 쓰라고 말해주세요. 제 농담이 재미없다고요?